자, 오늘은 등차 수열과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등차 수열인데, 일단 여러분 수열이라는 거는 수의 나열의 줄임말이에요. 수열이라는 거는 수를 나열했다라는 말이 줄임말인데, 여기에 수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수의 나열은 수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나열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어떤 수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열되는 수의 대표적인 수열이 일단 등차 수열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수를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어떤 수가 올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올까요? 13이 오겠죠. 13이. 왜 13이 올까? 자, 나열된 수에서 어떤 수에서 그 다음 수로 갈 때 2를 더하죠. 그죠? 얘에서 얘로 갈 때도 2를 더하고, 이런 수의 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열된 각각의 수들을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얘를 여섯 번째 항, 얘를 일곱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등차수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3에서 1을 빼도 2고요. 5에서 3을 빼도 2고요. 7에서 5를 빼도 2고요. 9에서 7을 빼도 2요. 이 공통된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공차는 2가 되는 거고, 공차는 알파벳 스몰 D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너라는 수열의 공통된 차이, 공차는 2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A1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다섯 번째 항 A5, 여섯 번째 항 A6, 일곱 번째 항 A7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먼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은 등차 수열, 어떤 항을 기준으로, 예를 선생님이 임의로 다섯 번째 항을 잡아볼게요. 이 어떤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 항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했어. 1D를 더했습니다. 그럼 몇 번째 항이 됩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여섯 번째 항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했어요. 그러면 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두 번 더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은 일곱 번째 항이 된다. 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 일곱 번째 항이 된다.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항이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봐봐. 자, 어떤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두 번을 빼주면은, 자, 요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두 번 빼주니까, 2를 두 번 빼주니까 세 번째 항이 되겠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빼주면 몇 번째 항이 된다? A 세 번째 항이 된다. 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 항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A 10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했습니다. 10번째 공차를 세 번 더했어.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된다? A 13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혹시 여러분 10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빼주면은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7번째 항이 되겠죠.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빼면은 항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에서 항을 빼주면 무조건 공차가 나와요. 자, 항에서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 세 번째 항에서 A 두 번째 항 빼주면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차가 공차이기 때문에 A 세 번째 항에서 A 두 번째 항 빼주면은 공차, D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보세요. 어떤 다섯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어. 몇 D가 나올까? 3D가 나오겠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항에서 항을 빼주면 무조건 공차가 나온다. 예, 넘겨보시면 아까 A2 플러스 3D가 A5가 나온다는 사실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항에서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오는데 그 공차의 개수는 앞에 꽝 번호에서 뒤에 꽝 번호를 뺀 거다. 3D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 A 두 번장에서 A 다섯 번장을 빼도 공차가 나오나요? 네, 공차가 나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걸면은 마이너스 3D로 나올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떤 항에서 그 앞 항을 빼면은 무조건 공차가 나오는데 그 공차의 개수는 앞에 꽝번호에서 뒤에 꽝번호를 뺀 것이다.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등차수열 AN에서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18일 때 일곱 번째 항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은 다섯 번째 항이 18이고요. 두 번째 항을 3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항에서 항을 빼고 싶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우리 3D가 나온다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3D가 나오고요. 3D는 18에서 3을 빼주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공차 D가 뭐라는 걸 구할 수가 있냐면은 공차 D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공차 D가 이렇게 5가 나온 거고요. 그때 우리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일곱 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두 번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D를 해주면 A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은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항은 우리가 18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2D는 아까 구한 D에다가 2를 곱해서 10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A 일곱 번째 항은 28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8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 AN이 있는데요. A1 플러스 A2가 5고요. A3 플러스 A4가 10이라고 할 때 A5 플러스 A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A1 플러스 A2가 5고요. A3 플러스 A4가 몇이라고 줬습니까? 12라고 가르쳐줬죠.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5 플러스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AN이라는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가르쳤어요. 등차수열.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차가 만약 D인 등차수열이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자, A1에서 A3로 갈 때 몇 D를 더한 거예요? 2D를 더한 거예요. A2에서 A4로 갈 때도 2D를 더한 거죠. 따라서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가려면 2D, 2D를 각각 더한 거니까 4D를 더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5에서 12로 갈 때는 4D를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요 4D라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D가 7이고 만약 혹시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하면은 D는 4분의 7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A5 플러스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갈 때 2D를 더하고요.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갈 때도 2D를 더하니까 마찬가지로 12에다가 똑같이 4D를 한 번에 더하면 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4D는 7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19가 돼서 최종 답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A5 플러스 A6은 19가 된다. 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셔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1, A2, A3, A4 이렇게 쭉 나열되는 등차수열이 있는데 요 등차수열에서 요거는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더해. 두 개씩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고 얘는 세 개씩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수열도 등차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공차를 각각 D1, D2라고 하자. 그때 D1과 D2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나열되는 이 등차수열의 공차를 선생님이 D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나열되는 수열의 공차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공차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거야. 그럼 A3에서 A1을 빼주면 2D가 되겠죠. 2D. 그리고 A4에서 A2를 빼도 2D가 될 거니까 2D 플러스 2D에서 4D가 될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빼도 2D, 얘에서 얘를 빼도 2D니까 4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의 공차는 몇 D? 4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서 나열되는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할 때 이 수열들의 공차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보면 돼요. 자, A4에서 A1을 빼주면 몇 D죠? 네, 3D가 될 겁니다. A5에서 A2를 빼요. 마찬가지로 3D가 되겠죠.
네, 3D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6에서 A3를 빼도 3D가 될 거야. 그럼 3D 플러스 3D 플러스 3D니까 9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의 공차는 9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거는 공차가 4D였고요. 네, 4D랑 9D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위에 거의 공차를 D1. 그럼 우리 D1은 몇 D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D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D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D2는 몇 D라고 볼 수 있어요? 9D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D1 대 D2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4대 9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D1 대 D2의 비가 4대 9다라는 비례식을 통해서 최종 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1 대 D2의 비가 D1 대 D2의 비가 4대 9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시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으니까 4 곱하기 D2는 9 곱하기 D1이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긴 답을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니까 최종 답은 4 곱하기 D2는 9 곱하기 D1이다. 객관의 선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A3에서 A4를 빼준 게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자, A5에서 A6을 빼준 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A7에서 A8을 빼준 게 마이너스 D가 될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마이너스 3D. 그때 공차를 2라고 했으니까 D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최종 답을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TN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TN이라는 거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쭉쭉쭉 가서 AN까지. 근데 이 N이라는 거는 개수가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만약 N이라는 게 홀수면은 N 자리에 홀수를 집어넣어서 부호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 n이 짝수라면은 요 n 자리에 짝수를 집어넣어서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표현이겠죠? 네, 기억선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T4가 2B냐? T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4라는 거는 자,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D고 얘가 마이너스 D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D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D. 근데 플러스 2D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틀린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T5 보도록 할게요. T5는 어디까지야? 어디까지냐면은 이렇게지. 플러스 A5까지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2D였잖아. 마이너스 2D였으니까 얘를 싹 지우고 선생님이 뒤에 마이너스 2D라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A 5번장에서 공차를 2번 빼줬잖아. 5번장에서 공차를 2번 빼줬으니까 이거는 A3가 되겠죠. A3.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은 맞는 게 되겠네요. 기억은 아까 틀렸죠? 마이너스 2D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자, 디귿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2N의 집합기호를 쓴 수열이 등차 수열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T2N에다가 집합기호를 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우리가 T2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T4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항은 N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T6이라고 봐야 돼. 그럼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들이 과연 등차 수열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T2는 아까 A1 마이너스 A2였죠. A1 마이너스 A2.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D였고 얘는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D가 추가됐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D로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D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냐? 등차수열이냐? 등차수열이 맞지? 얘에서 얘를 빼봐. 공차가 몇이에요? 얘에서 얘 빼주면 마이너스 2D에서 마이너스 D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D겠죠. 얘에서 얘를 빼줘도 마이너스 D죠. 그치? 쭉 나열됐을 때 결국에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뺀 차가 일정한 등차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맞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니은이랑 디귿. 객관선제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1 대 A4의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우선은 비례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너랑 내항끼리의 곱과 너랑 너의 외항끼리의 곱이 서로 같다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자, 내항끼리의 곱은 A3 플러스 A4가 될 거고요. A3 플러스 A4는 2 곱하기 괄호 열고 괄호 안에 A1 플러스 A2가 되도록 하겠네요. 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문자를 좀 줄여야 됩니다. 보시면 문자가 A3, A4, A1, A2 너무 많아. 정신이 없으니까 문자를 좀 통일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3는 A1 플러스 2D로 바꿀 수 있고 A4는 A1 플러스 3D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2A1에다가 플러스 2D 플러스 3D에서 5D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괄호 부분도 마찬가지로 A1이 있고요. 얘는 A1 플러스니까 자, 2A1 플러스 D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2가 곱해진 거죠. 그럼 얘가 2가 이제 전개가 되면은 4A1 플러스 2D라고 볼 수 있겠네. 너라는 부분을 4A1 플러스 2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A1 플러스 2D. 맞죠? 네, 이렇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2A1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2A1이 될 거고요. 플러스 2D가 넘어가서 3D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러면 2A1이 3D다라는 조건식을 구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을 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A1 대 A4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요 A4랑 여기 3D가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 A4를 A1 플러스 3D로 바꾸고 싶어. 근데 요 3D가 2A1이라고 지금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요 부분이 결국에 3A1이 되겠죠. 따라서 3A1이라고 잡아주시고 앞에 A1이라고 잡아주시면은 비율 자체가 몇 대 몇이 되냐면은 1대 3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A1 대 A4의 비율은 1대 3이다. 그래서 객관선제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좀 잘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은 우리가 등차 수열입니다. 쭉쭉 갔을 때 그때 너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이라고 잡고 너를 두 번째 항 A2, 너를 A3, 너를 A4, 얘를 A5 이렇게 잡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나열되는 수의 n번째 항을 앞으로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반항. 그럼 수열이 쭉 나열되게 되면은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n번째 항. 근데 중요한 거는 n번째 항은 변수가 n이에요. 자, 요 n번째 항을 선생님이 구해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A1 플러스 1D가 두 번째 항이고, 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두 번 더해서 2D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A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3D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4번 더한 거예요. 5에다가 1을 빼준 4D. 그러니까 요 4라는 게 결국에 5에다가 1을 빼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A1 플러스 4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D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N에다가 1을 뺀 N-1D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게 등차수열의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AN의 이 N이라는 항번호가 변수야. 이 N이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N에 관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요 N이 변수고 요 N이 몇 차식이야. 잘 보시면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셨을 때 AN이 잘 보시면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요 식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시면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개수가 dn하고 시작해. n에 관한 1차식. 변수를 잘 보셔야 돼. n이 변수예요. n에 관한 1차식이고 정리를 해주면 뒤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d로 이렇게 묶이게 돼 있어. 그지? 식이. 네, 이런 식으로 묶이게 돼 있죠. 따라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리고 dn하고 시작해요. n에 관한 1차식의 개수가 공차, d다 라는 성질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세요. 일반항 구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볼게요. 자, 혹시 공차가 3이고 어떤 두 번째 항이 10인 등차 수열을 너네가 일반항을 한번 꾸며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항과 특정 항 하나와 공차만 알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만들 수가 있는데,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몇 N하고 시작해요? DN하고 시작해요. 즉 3N하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3N. 그리고 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는 6이 나오잖아.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플러스 4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차가 뭐 4이고 뭐 다섯 번째 항이 뭐 10인 이런 등차수열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자, 일반항 AN을 만들 때 우선은 4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N 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 근데 5를 집어넣었을 때 20이 나오잖아. 20이 나오면 안 되고 1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10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예쁘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항상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등차수열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수열 AN과 BN은 각각 공차가 2와 3인 등차수열이다. 그때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AN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AN은 2N하고 시작하겠죠. 근데 2N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몇 N하고 시작할 거냐면은 10N하고 시작할 거야. 뒤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B에는 일단 3N하고 시작할 거야. 맞지? 얘는 3N하고 시작할 거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연결될 거야. 그래서 10N에서 3N을 빼주면은 7N하고 시작하겠죠. 7N. 7 곱하기 N하고 시작할 거야. 뒤에 어떤 상수가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집합기호가 이렇게 닫혀져 있으니까 요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즉 공차가 7인 등차수열이다. 공차가 7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AN은 몇 N하고 시작합니까? 3N하고 시작하겠죠. 3N에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9N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9N하고 뭔가 시작하는 N에 관한 1차식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가 9인 등차수열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AN이 몇 N하고 시작하는 거 알아요? 3N하고 시작하는 거 알아요. 뒤에 뭔지 모르지만 3N 플러스 별 정도로 해놓고, A2N-1은 무슨 수열일까? 요 N자리에다가 2N-1 항등식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N자리에 2N-1을 집어넣게 되면은 3 곱하기 요 괄호 안에 2N-1이 들어가. 맞지? 그래도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얘 정리해주면은 중요한 건 N에 관한 1차식의 개수가 항상 6N하고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공차가 몇인?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AN은 몇 N하고 시작합니까? 3N하고 시작합니다. AN은 3N하고 시작하는데 A2N은 6N하고 시작할 거고, 거기에 2가 곱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12N하고 시작할 거야. 맞지? 그리고 A2N-1은 요 N자리에 2N-1를 집어넣으니까 6N하고 시작할 거예요. 맞죠? 그럼 12N에서 6N을 빼주니까 얘는 6N하고 시작할 거야. 따라서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다. 아, 맞네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게 되겠죠. 따라서 객관선의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과 관련된 내용 좀 이따가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한번 여기를 봐주세요. 1, 3, 5, 7, 9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어요. 10일까지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특징이 뭐냐면은 등차수열의 특징은 양 끝에 항,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두 번째 항이랑 끝에서 두 번째 항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세 번째 항이랑 끝에서 세 번째 항 더한 게 항상 결과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2지요.
요렇게 두 개 더해도 12지요. 요렇게 더해도 12지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등차수열의 특징이 어떤 항에서 그 다음으로 갈 때는 공차를 더하고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으로 갈 때는 공차를 빼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갈 때 2를 더했고 얘에서 얘로 갈 때 2를 뺐기 때문에 양 끝에 너와 너의 합, 너와 너의 합, 너와 너의 합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건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1 플러스 11. 이게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에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3. 근데 이 3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은 항 개수가 6개인데 6개가 2개씩 묶였기 때문에 항 개수인 6개를 2로 나눠주면 돼요. 2분의 항 개수. 이게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에요.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항이 홀수개일 때도 가능한가요? 홀수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돼요. 보세요. 1, 3, 5, 7, 9. 이렇게 항이 홀수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더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1이랑 9랑 더한 10. 곱하기 2분의 항개수. 항개수가 5개. 홀수개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같아요. 맞죠? 잘 보세요. 요 2를 요 분모에 갖다 미세요. 그럼 2분의 10 곱하기 5가 되겠죠? 2분의 10 곱하기 5. 그 25가 나오겠지. 25 나와요, 진짜로. 자, 보세요. 1이랑 9랑 더하면 10이죠. 얘랑 더해도 10이죠. 10 플러스 10 플러스 5에서 2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항이 홀수개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요 가운데 걸리는 항. 항이 홀수개면 딱 가운데 걸리는 놈이 있단 말이야. 요 가운데 걸리는 놈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버려도 바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좀 눈치를 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5 플러스 A6가 20일 때 A3 플러스 A4를 구하라고 했어. 방금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으면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으면은, 이상하다. A1, A2. 요 사이에 A3랑 A4가 빠져있고, A5, A6가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가르쳐 준 게, 너 플러스 너. 이렇게 두 개 더한 합과, 이렇게 두 개 더한 합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A1 플러스 A6과 A2 플러스 A5. 합이 서로 같잖아. 근데 이게 20이야. 그럼 몇 식을 나눠 먹은 거예요? 10식을 나눠 먹은 거지. 10식. 그러니까 A3 플러스 A4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A3 플러스 A4를 그냥 바로 10이다. 이렇게 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특징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1, 3, 5, 7, 9. 등차수열이죠. 아까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지요. 근데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요 가운데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거든요. 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얘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얘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얘 두 배 한 거랑 같아요. 따라서 등차수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X, Y, G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있다 하면은 요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X 플러스 G는 뭐랑 같다? 2Y랑 서로 같다. X 플러스 G는 2Y랑 같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가운데 두 배 한 거랑 같다. 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수열이 있는데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도록 A랑 B를 정할 때 A-B를 구하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만약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해주면은 A 플러스 B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사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서로 같으니까 물론 마이너스 4라고 바로 답을 낼 수가 있겠지만 A-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를 각각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2A를 뭐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자, 2A를 마이너스 11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2A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2B는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를 빼주라고 했으니까 너에서 너를 빼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2분의 14. 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14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도록 하겠네요. 총 답을 마이너스 7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A, X, B, EX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은 문자를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A랑 B를 어떤 같은 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약분해서 어떤 상수값으로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으니까 우리 EX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3X를 뭐라고 볼 수 있냐? 2B라고 볼 수 있습니다. 3X는 2B. 따로 오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B를 X에 대한 식, A도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러기 하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B는 2분의 3X가 되겠죠? 자, B는 2분의 3X.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요 B 자리에 2분의 3X를 집어넣어서 넘기면은 자, A는 2X에서 2분의 3X를 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2X가 2분의 4X니까 2분의 4X에서 자, 2분의 4X에서 2분의 3X를 빼주면은 2분의 1X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2분의 1X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X.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X분의 2분의 3X가 되겠죠. 네, A분의 B는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요. X랑 X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시키고 우리가 분수분의 분수꼴 처리할 때는 항상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분에 먼 것끼리 곱한 걸로 계산을 하셔서 2분의 3이랑 2랑 곱해서 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시켜 주시면은 결국에 3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죠. 따라서 객관의 최종적인 답은 3이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율 AN에 대해서 A1 플러스 A3이 6이고 A4 마이너스 A2가 6일 때 A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등차수율의 일반항을 빠르게 구해서 바로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주면 이게 몇 D입니까? 우리 항에서 항을 빼주면 공차가 된다는 거 공부를 했죠? A4 마이너스 A2는 2D가 될 거고 2D는 6입니다. 그럼 공차가 3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 AN은 몇 N하고 시작해야 돼? 3N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우리 요 상수항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특정항 하나가 필요한데 A1 플러스 A3이 6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사실 A1 플러스 A3은 요 가운데 항의 두 배 한 거랑 서로 같거든. 따라서 2 곱하기 A2가 바로 6이다 라고까지 선생님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2가 결국에 몇이란 소리냐면은 3이란 소리죠. A2가 3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럼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얘가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잖아. 6이 나오면 안 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3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지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3이 나오고 공차가 3인 등차수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여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자리에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섯 번째 항이 뭐냐? N자리에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8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18. 따라서 18에서 3을 빼주면은 15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계산 결과가 1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섯 번째 항은 15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율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A3고 A2 플러스 A4가 4이다.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요 조건에서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A2 플러스 A4는 가운데 항의 두 배 한 거다. A2와 A4 사이에 누가 있어요? A3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거랑 같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2 곱하기 A3라고 볼 수 있지. 2 곱하기 A3가 4란 소리야. 그럼 A3가 2란 소리예요. 세 번째 항이 2란 소리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이 2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2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이 2니까 여기 세 번째 항이 2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8이 되겠죠. 이게 8이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8이 된다는 소리네. A 다섯 번째 항이 8. 앞으로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항 두 개를 가르쳐주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차도 구할 수 있고 일반항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바로 공차 구해서 일반항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에서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오죠.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몇 D입니까? 2D가 돼요. 2D는 8에서 2를 빼주니까 6이 되고요. 그때 공차는 3이 되도록 하겠죠. 그때 공차가 3이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은 몇 N하고 시작하냐면 3N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을 두 개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요 N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왔으면 좋겠어.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9가 나오잖아. 9가 나오면 안 되고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7을 이렇게 빼줘서 바로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3n-7이라는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자, 최종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6, 요 N자리에 6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N자리에 6을 여기 싹 집어넣으면 A 여섯 번째 항은 여기 6 집어넣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8이 될 거고 자, 18에서 7을 빼주니까 여기까지가 11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A 여섯 번째 항은 1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객관인 선제의 답은 3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 플러스 A5가 36이고 A2 곱하기 A4가 181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보도록 할게요. A3 플러스 A5는 요 가운데 걸리는 네 번째 항에 두 배 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A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36이 된다고 했으니까 A4는 1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4는 18이다. 이거 지우고 여기를 18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 네 번째 항이 18이에요. 그럼 A2가 10이 돼줘야겠죠. A2가 10이 돼야지 180이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도록 하겠네요. 그럼 사실 끝났죠? 항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등차수열 문제는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공차 구해서 일반항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주면은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주니까 여기가 2D가 될 거고 18에서 10을 빼주니까 8이 될 거고 그때 공차 D는 4가 이렇게 될 거예요. 공차가 4죠. 네. 그럼 공차가 4이고 우리 두 번째 항이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일반항 AN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AN은 몇 N하고 시작합니까? 4N하고 시작하겠죠. 4N하고 시작하고 N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 N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N이 이렇게 N에 관한 1차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1차 부등식을 풀어서 최종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AN, 얘가 100보다 작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야겠지요.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럼 플러스 2 넘어가니까 98 플러스 2 넘어가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98이 이렇게 될 거고 자, 4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눠주면은 약분되면서 4분의 98 되겠죠? 4분의 98. 자, 98 4로 나누면 4, 2, 8, 18, 4, 4, 16, 24.xx가 나오겠죠. 네. 얘는 24.xx. 그럼 n이라는 건 결국에 항 번호니까 자연수밖에 안 돼요. 자연수. 24.xx보다 작은 최대 정수를 물어본 거니까 최대 정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4가 되겠죠. 최종 답을 24라고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좀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